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의 재사용 발사체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기술 경쟁이 우주 분야로도 확장되면서 특히 재사용 발사체 기술에서 중국의 성장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분야에서 미국을 얼마나 따라잡았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중국 우주 개발의 핵심은 이 CASC, 중국 항천과기그룹의 창정 시리즈 로켓을 통해서 다양한 우주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기존 창정 시리즈는 대부분 일회용 발사체긴 했지만요. 이제는 재사용 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정 8R 로켓인데요. 이 스페이스X의 팔콘 9과 유사한 성능을 목표로 개발 중인 이 로켓은 중국 재사용 발사체 기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정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영어로는 사실 롱마치라고 표현을 하지만 창정은 중국의 대장정에서 따와서 창정이라는 명칭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이 중국 인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로켓의 이름에도 이러한 것들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 중국이 스페이스X의 스타쉽에 대응할 만한 대형 재사용 발사체도 개발에 힘쏟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창정 9호라고 불리는데요. 지구 저궤도에 15만 킬로그램, 달 전위 궤도에 약 5만 4천 킬로그램의 페이로드를 운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33년 첫 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에는 YF-215라는 메탄록스 엔진 30기를 탑재할 예정인데 스타쉽과 좀 비슷하기도 하죠. 물론 이미 다수의 시험 비행을 거친 스타쉽과 기술 격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이 격차가 조금 더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24년 5월 CASC에서 개발 중인 로켓의 VTVL, 즉 수직 이착륙 시험에 성공한 영상입니다. 이 로켓은 10km 상공까지 도달한 이후에 역추진을 통해서 지상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수직 착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외형상 스타쉽 2단 로켓과 유사점을 보이는 이 로켓의 정확한 모델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창정 9 로켓과 창정 9호와 관련된 시험일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로켓 제어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뤘음을 확인시켜주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네, 이 CASC 이외에도 또 다른 국영기업인 중국 항천과공그룹,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 산하의 엑스페이스라고 하는 자회사가 재사용 로켓 기술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공개한 콰이저우 로켓의 수직 이착륙 시험 영상에서는 랜딩 레그를 펼치고 이륙한 로켓이 약 22초간 비행을 하면서요. 9초간 공중에서 정지하는 호버링이라는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고체 로켓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왔던 CASIC 같은 경우에 액체 메탄 재사용 로켓 개발에 나섰다는 것은 이 재사용 기술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한 중국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국의 로켓 개발은 사실 비단 국영 기업뿐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이 민간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랜드스페이스, 아이스페이스, 딥블루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민간 기업들이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들은 상업적 성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재사용 기술 확보에 국영 기업보다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랜드스페이스의 주체 3호, 사실 주체는 우리나라 말로는 주작입니다. 주작 3호는 이 저궤도 기준 18,000kg의 탑재가 가능한 중형 로켓이고요. 2024년 9월에 10km 상공의 수직 이착륙 시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페이스의 하이퍼볼라 3호 또한 2023년 12월에 344m의 수직 이착륙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사실 이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들 민간 기업 대부분이 2025년에서 27년 사이에 본격적인 재사용 발사체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술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일단 회수 목표가 굉장히 이른 시점에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영상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중국의
민간 기업인 랜드스페이스의 주체 3호는 중국 민간 우주 개발의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에 텐체 12B라고 하는 메탈록스 엔진을 장착했고요. 이 10km 이상 고도에서 수직 이착륙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년 3분기에 첫 공식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중국의 위성 인터넷망, 제가 말씀드렸던 저궤도 위성망이 거왕 프로젝트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9월 시험에서 달성한 1.7m 착륙 정밀도는 이 재사용 로켓의 핵심인 정밀 제어 기술의 발전을 보여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영상은 아이스페이스의 하이퍼볼라 시리즈입니다. 역시 중국의 민간 로켓 분야에 주목할 만한 발사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시나 메탄록스 엔진인 포커스1을 사용하는 하이퍼볼라 3호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시험 모델인 하이퍼볼라 이 YO의 시험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12월 시험에서는 약 343m의 고도에 도달을 했고요. 50m가량 수평 이동을 한 후 초속 1.1m 속도로 착륙을 해서 0.295m, 사실 굉장히 높은 착륙 정밀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하이퍼볼라 3호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일회용 모드로 첫 비행을 한 이후에 2026년부터는 이 로켓 회수, 즉 재사용을 실제로 시도할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 영상은 딥블루 에어로스페이스의 네뷸라 1호라는 로켓의 수직 이착륙 시험 영상입니다. 사실 두 로켓과 다른 게 캐로록스라고 하는 사실 추진제를 이제 앞에서는 메탄과 이제 액체 산소를 썼다라고 하면 여기는 케로신과 액체 산소를 써서 캐로록스라고 부르거든요. 이러한 이런 발사체를 개발 중인 업체입니다. 여러 차례 이 수직 이착륙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24년 9월 시험에서는 179초간 비행 후 착륙 지점 0.5m 이내까지 정밀하게 제어하는 데는 성공을 했으나 영상 말미에서 보시면 최종 착륙 단계에서 엔진 추력 제어에 문제가 생기면서 좀 급하게 착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체가 일부 손상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사실 이는 착륙 직전에 엔진 추력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이 스로틀링 기술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팰컨 9 또한 호버슬램이라고 하는 고난도의 기술을 사용하는 만큼 이 기술의 완성이 재사용 로켓 개발에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엔진 이야기를 몇 번 좀 드렸는데요. 이 재사용 발사체의 핵심은 역시나 엔진 기술입니다. 중국의 국영 및 민간 기업들은 정교한 추력 조절 능력, 다중 재점화 기능, 그리고 높은 재사용 횟수를 목표로 자체 엔진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에 나오는 것 같은 주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법은 이제 추진제를 주로 메탄과 LOX가 액체 산소거든요. 액체 산소를 사용하는 메탄록스. 그리고 LOX와 등유를 사용하는데 등유는 제가 이해가 쉽게 등유로 표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케로신이라는 등유의 일종을 연료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연료 말씀을 드린 게 재사용 로켓의 효율과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연료는 캐로록스, 등유와 액체 산소를 활용한 거고요. 메탄록스라고 이 메탄과 액체 산소를 활용한 것이 최신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단점이 좀 갈릴 수 있는데요. 캐로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연료 밀도가 높아서 로켓의 크기를 줄이는 데 유리하고요. 그리고 기술 성숙도가 높아서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표적인 로켓으로는 팰컨 9 로켓이 이 캐로록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재사용 발사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 연소 시에 발생하는 그을음을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엔진 재정비 과정을 좀 복잡하게 만들고 엔진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재사용에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최신형 로켓들은 주로 메탄록스로 개발이 되고 있죠. 스페이스X의 스타쉽도 그렇고요. 중국의 주체 3호도 그렇고 그리고 초대형 발사체인 창정 9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소 시 그을음 발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엔진 재정비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이는 재사용 횟수 증가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메탄은 화성 등에서 현지 자원 활용, ISRU를 통해서 생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심우주 탐사를 할 때 적합한 연료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사용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깨끗한 연료이기 때문에 재사용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이 캐로록스보다 연료 밀도가 낮기 때문에 연료 탱크가 더 커져야 하는 점과 극저온
액체인 메탄을 취급하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세대 발사체에는 재사용 효율과 미래 확장성 측면에서 메탄록스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제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임무에서는 이 캐로록스 기반 로켓도 계속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로켓 엔진의 사이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로켓 엔진은 연료를 효율적으로 연소시켜 추력을 얻기 위한 다양한 사이클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는 재사용 로켓의 성능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술인데요. 크게 가스 발생기 사이클, 스테이지드 연소 사이클, 풀플로우 스테이지드 연소 사이클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스 발생기 사이클은 연료의 일부를 연소시켜서 터보 펌프로 구동을 하고요. 이 가스는 외부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안정성이 높아서 현재 주력 엔진으로 주로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가 간단해서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요. 신뢰성 있는 재점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사용 로켓에 적합하긴 합니다만 가스 배출을 일부 하기 때문에 약간의 연료 손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지드 연소 사이클은 사실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료나 산화제를 예연소기에서 부분 연소시켜 얻은 가스로 터보 펌프를 구동하는데요. 이 가스를 주 연소실로 다시 보내기 때문에 효율이 가스 발생기 사이클보다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효율이 높은 대신에 구조가 조금 복잡하고 높은 온도와 압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엔진의 내구성과 재사용을 위한 설계가 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풀플로우 스테이지드 연소 사이클이 가장 복잡하지만 효율이 높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료와 산화제를 모두 각 예연소기를 거쳐서 터보 펌프를 구동한 이후에 주 연소실에서 완전 연소를 시키는데요. 이 스페이스X의 가장 최신 엔진이죠. 랩터 엔진에서 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정 9호에서 사용되는 YF-21호 엔진도 이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사용에 관련돼서는 최고의 성능을 제공합니다만 제작 난이도와 비용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재사용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로켓에는 필요한 기술로 불려지고 있고요. 높은 내구성과 성능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이처럼 이 엔진 사이클은 재사용 로켓의 성능, 효율성, 내구성 및 비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어떤 엔진을 중심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지도 주목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재사용 로켓 기술은 국영 기업과 민간 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술 수준에 굉장히 근접하려고 하는 노력도 엿보이는 상황이죠. 향후 미중 간 우주 기술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국의 재사용 발사체 기술 확보는 이 경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